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본인이 이끌겠다. 북한도 비핵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설득해달라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을 떠나자마자 스웨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치는 어마어마한 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하필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가자마자 스웨덴의 싱크탱크에서 이런 이례적인 발표가 났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상당히 불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중요한 이슈를 스웨덴의 싱크탱크가 발표했습니다. 자,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북한이 보유한 핵 탄두수가 작년보다 전년보다 10개가량 늘어난 20개 내지 30개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웨덴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 보고서입니다. 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0개 내지 20개 정도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년에 비해서 1년 사이에 20개 내지 30개로 많게는 거의 2배 정도 핵탄두가 1년 사이에 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17일 공개한 2019 영감에 따르면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 등 9개 국가가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수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약 13,865개, 이 중 대부분은 미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는 600개가 줄었답니다. 14,465개에서 600개가 줄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10개가량이 늘었습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것에 많게는 2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트럼프와 2번 만났습니다. 그 사이에도 김정은은 계속해서 이렇게 핵탄두를 만든 겁니다. 트럼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노이에서 결정적으로 정보를 깠습니다. 김정은이 얼굴이 빨개져서 점심도 못 먹고 부들부들 떨어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고 하노이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노딜입니다. 미국은 이미 정보를 통해서 북한이 이처럼 김정은 트럼프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핵무기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대한민국 정부와 공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유하지 않았다면 미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혈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미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러한 고급 정보를 알려줬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데도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셈입니다. 둘 다 말이 안 되는 외교 실패, 안보 실패, 맹탕 안보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스웨덴의 싱크탱크의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라면 화를 내야 됩니다. 김정은에게 항의를 해야 됩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고 싶어 한다. 또는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어달라. 선 경제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당신은 그 와중에 이렇게 핵무기를 만들었느냐. 이 사기꾼아. 호통을 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는 김일성의 남침까지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반만년 동안 남북은 어떤 나라도 침략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닙니까?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그 전쟁의 참화가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고통 속에 빠뜨렸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스웨덴 의회에서 연설을 통해 남북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눴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역사 왜곡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랬는데 핀란드나 노르웨이나 스웨덴의 지도자들은 다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이 겉으로는 평화 이야기하지만 김정은 이를 잘못 알고 있구나. 김정은 편을 드는구나. 핀란드 대통령의 경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검증되는 비핵화가 아니면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창피한 국제망신입니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을 다녀가자마자 스웨덴의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 핵탄두가 이렇게 600개가 줄었는데 지난해보다 핵탄두 수가 증가한 나라는 중국,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4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10개 내지 2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올해는 20개 내지 30개로 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년 사이에 10개 이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대한민국 정부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이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자, 이 스웨덴의 싱크탱크의 보고서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또는 트럼프 정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미 보도도 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김정은에게 니들은 왜 5개나 있는 핵시설을 한두 개만 폐기하겠다고 말하느냐. 사기치지 마라. 5개도 안 하면 우리 딜은 없다. 이렇게 말해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26시간 동안 싱가포르에 있는 호텔에 들어앉아서 술만 마셨겠지요. 그러다가 새벽에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피의 숙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보고 오지랖 넓은 중재자 그만해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김정은 편을 드는 듯한 발언들을 계속하고 세계를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을 설득하겠다고 하지만 스웨덴에서 연설한다고 김정은이 설득됩니까?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까? 3차례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무슨 이야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스웨덴에서 그렇게 스타일리스트처럼 연설한다고 김정은이 저기 스웨덴이다. 스웨덴에서 말씀하시니까 따라야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현실에 땅을 딛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야기를 하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스웨덴을 방문하고 오자마자 스웨덴의 싱크탱크는 이처럼 엄청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곰곰이 반성해보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